잠깐 화면에 나갔던 저 강남 아파트들 한번 다시 보시죠. 2014년에 나란히 저렇게 잠원동, 삼성동, 글쎄 부동산의 뭐 노른자라고 하는 곳들을 다 아파트를 저렇게 매입을 다 했습니다. 이현정에 네. 검찰은 저거를 좀 특수활동부에서 나온 곳으로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동이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습니까? 이게 왜냐하면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인근에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가 또 최순실 씨가 주로 활동했던 활동 무대예요.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들이 삼성동 쪽으로 이제 집을 구했을까?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또 그 주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아마 구했던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누구한테 주고 받고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3인방들 같은 경우에 아마 박 전 대통령 그동안 모시면서 상당히 돈으로서는 굉장히 궁핍했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뭐 챙겨주지 않았다라면, 근데 이제 청와대에 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도 사실은 청와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렇다면 본인들도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하듯이 기업들로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려면 다 탄로나고 소문나고 그냥 기업들 하는 거 소문나는데 가장 안전한 돈이 바로 국정원 돈이라고 하는 거죠. 왜냐? 국정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니까.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에 대한 전체 예산으로 즉 그동안 관행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그동안 지원해줬던 돈에 대해서 한 캔에 묻어갈 수 있는 돈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심하고 받았을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게 저는 더 괘씸한 게요. 지금 뇌물이라 그러면 보통 자기 돈 주고 자기 자리 부탁하고 하는 게 뇌물이잖아요. 근데 이것이 그 세금을 가지고 그러게요.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의 뭐 커넥션으로 유지하는 데 썼다? 저는 정말 이 보도를 보고 그냥 뭐 특수활동비에서 청와대에서 쓸 일이 있으니까 그게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데 쓰였나라고 생각을 했지,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돈을 또 저렇게 길가에서 저런 식으로 받을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 못한 그 상황이거든요.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개인 유용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정말 파렴치한 범죄의 단면인 것 같아요. 저는 좀 개인이 유용했다고 믿기지가 않아요.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. 왜냐하면은 만약에 국정원장이든 누군가가 국정원 차원에서 문고리들을 챙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1억씩 전달해 줄 생각을 했을까 과연?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한 번 전달하는 정도 수준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 줬다 그러면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지만, 이거는 매월 1억씩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. 이거는 한 번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탁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. 아까 보니까 8달 받으면 아파트 한 채 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월 1억씩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고리한테 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뭔가에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거나, 아니면 이걸 드리면은 이렇게 쓴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가깝지, 이걸 어떻게 1억씩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? 아무리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도 다 정상적으로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예산을 처리하는 곳 중에 하나일 텐데, 어떻게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매월 이렇게 1억씩 챙겨줄 생각을 했을 건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돈의 용처는 그들이 착복했다고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좀 계속 여지를 남겨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검찰에서는 그 대가성도 밝혀내야 할 문제일 텐데, 국정원이 도대체 이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? 일단 지금 보면 이재만 비서관은 지금 일부 법률 하시는 분들은 이재만 비서관이 이제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줄 이유가 없다, 대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, 이재만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인가 동시에 그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,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. 총무비서관에 왜 인사추천이 들어가겠습니까? 거기 이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정무, 민정 뭐 해갖고 이제 인사추천위에서 모든 어떤 인사 관련된 거는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총무비서관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.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힘듭니다.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? 바로 이재만 비서관이에요.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이재만 비서관의 이야기는 곧 대통령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이재만 비서관이 그분 뭐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다들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. 자, 이현수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이 경질설이 굉장히 나돌았어요. 왜냐하면 이분이 4년 내내 기조실장을 했는데, 기조실장이라는 게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질설이 나돌았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.
저도 그때 상당히 의아했거든요. 왜냐하면 당연히 경질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이제 추정을 해보면 혹여 이현수 전 실장이 자신의 인사 관련된 부탁, 그 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국정원 내부의 인사와 관련된 부탁들, 그리고 그건 이재만 비서관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, 그렇네요. 안봉근 비서관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문서, 이거를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. 즉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서 문서 전달해 준 사람은 안봉근 비서관이거든요. 예. 그러면 이 사람이 전달 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렇네요. 그럼 그걸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고리 역할이죠. 그런 역할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. 만약에 검찰의 의심이 맞다면 이들은 세금으로 본인의 아파트, 강남 아파트를 산 셈인데요.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 측근 또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이 사람입니다. 국정원 특활비 왜 받으신 거예요? 그럼 그 돈으로 관제대물 지시하신 거예요? 검찰 수사에 그럼 대해서 정무수석인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받을 수 거예요?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. 조윤선 전 장관 또 나왔습니다. 이수빈 변호사님. 예. 글쎄, 이분은 조윤선 전 장관은 중간에 전달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매달 5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수석들한테, 국정원에서 수석들한테 이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주는 거는 관례였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다고 하고, 그러니까 아마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때도 뭐 편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. 그걸 뭐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기보다. 그리고 뭐 조윤선 수석이 전 장관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걸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좀 정무수석은 정말 밥 살 때가 많거든요. 예.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. 그래서 굳이 이 조윤선 정무수석의 이 돈까지 뭐 뇌물이다라고 의율해서 처벌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. 다들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. 자, 이현수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이 경질설이 굉장히 나돌았어요. 왜냐하면 이분이 4년 내내 기조실장을 했는데 기조실장이라는 게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질설이 나돌았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. 저도 그때 상당히 의아했거든요. 왜냐하면 당연히 경질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이제 추정을 해보면 혹여 이현수 전 실장이 자신의 인사 관련된 부탁, 그 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국정원 내부의 인사와 관련된 부탁들, 그리고 그건 이재만 비서관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, 그렇네요. 안봉근 비서관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문서, 이거를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. 즉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서 문서 전달해 준 사람은 안봉근 비서관이거든요. 예. 그러면 이 사람이 전달 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렇네요. 그럼 그걸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고리 역할이죠. 그런 역할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. 만약에 검찰의 의심이 맞다면 이들은 세금으로 본인의 아파트, 강남 아파트를 산 셈인데요.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 측근 또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이 사람입니다. 생각을 했을 건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돈의 용처는 그들이 착복했다고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좀 계속 여지를 남겨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현정 의원님, 네.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검찰에서는 그 대가성도 밝혀내야 할 문제일 텐데 국정원이 도대체 이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? 일단 지금 보면 이재만 비서관은 지금 일부 법률 하시는 분들은 이재만 비서관이 이제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줄 이유가 없다, 대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만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인가 동시에 그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. 총무비서관이 왜 인사추천이 들어가겠습니까? 거기 이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정무, 민정 뭐 해갖고 이제 인사추천위에서 모든 어떤 인사 관련된 거는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총무비서관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.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힘듭니다.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? 바로 이재만 비서관이에요.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이재만 비서관의 이야기는 곧 대통령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이재만 비서관이 그분 뭐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다 탄로나고 소문나고 그냥 기업들 하는 거 소문나는데 가장 안전한 돈이 바로 국정원 돈이라고 하는 거죠. 왜냐? 국정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니까.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에 대한 전체 예산으로 즉 그동안 관행을 해왔기 때문에 예. 거기에 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그동안 지원해줬던 돈에 대해서 한 캔에 묻어갈 수 있는 돈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심하고 받았을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그게 저는 더 괘씸한 게요. 지금 뇌물이라 그러면 보통
자기 돈 주고 자기 자리 부탁하고 하는 게 뇌물이잖아요. 근데 이것이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의 뭐 커넥션으로 유지하는데 썼다? 저는 정말 이 보도를 보고 그냥 뭐 특수활동비에서 청와대에서 쓸 일이 있으니까 그게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데에 쓰였나라고 생각을 했지,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돈을 또 저렇게 길가에서 저런 식으로 받을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 못한 그 상황이거든요.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개인 유용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정말 파렴치한 범죄의 단면인 것 같아요. 저는 좀 개인이 유용했다고 믿기지가 않아요.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. 왜냐하면은 만약에 국정원장이든 누군가가 국정원 차원에서 문고리들을 챙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1억씩 전달해 줄 생각을 했을까 과연?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한 번 전달하는 정도 수준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 줬다 그러면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지만, 이거는 매월 1억씩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. 이거는 한 번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탁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. 아까 보니까 8달 받으면 아파트 한 채 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월 1억씩 줬다고 하는 것은, 이거는 문고리한테 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뭔가에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거나, 아니면 이걸 드리면은 이렇게 쓴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가깝지, 이걸 어떻게 1억씩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? 아무리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도 다 정상적으로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예산을 처리하는 곳 중에 하나일 텐데, 어떻게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매월 이렇게 1억씩 챙겨줄 수... 잠깐 화면에 나갔던 저 강남 아파트들 한번 다시 보시죠. 2014년에 나란히 저렇게 잠원동, 삼성동, 글쎄 부동산의 뭐 노른자라고 하는 곳들을 다 아파트를 저렇게 매입을 다 했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검찰은 저거를 좀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동이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습니까? 이게 왜냐하면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인근에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가 또 최순실 씨가 주로 활동했던 활동 무대예요.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들이 삼성동 쪽으로 이제 집을 구했을까?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또 그 주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아마 구했던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누구한테 주고 받고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3인방들 같은 경우에 아마 박 전 대통령 그동안 모시면서 상당히 돈으로서는 굉장히 궁핍했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뭐 챙겨주지 않았다라면, 근데 이제 청와대에 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도 사실은 청와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렇다면 본인들도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하듯이 기업들로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.